단백질이 우리 몸에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특정 건강 상태 또는 생활 습관에 따라 우리 몸은 단백질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단백질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섭취할 때 우리 몸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소 노폐물을 신장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성 신장 질환을 앓거나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상태에서는 한 번의 식사로 많은 단백질이 공급되면 그만큼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으며 결국 신장 결석이나 탈수, 심한 경우 만성 신부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적정량의 단백질과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여 노폐물 배출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신장 질환자 및 신장 기능 저하자라며 단백질 섭취량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다양한 아미노산과 함께 암모니아 같은 독소가 생성되는데 이 독소는 평소에는 간에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이러한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피로감, 대사장애, 그리고 간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단백 식단은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만성 간질환의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 질환자나 간 기능이 의심되는 분들은 단백질의 섭취량과 출처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놓치기 쉬운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많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 과도한 섭취 시 혈중 LDL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내장 지방 축적 및 혈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의 양뿐 아니라 그 질과 전체 식단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은 저지방 및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단백질 섭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 보충제나 일부 단백질 식품에는 유당, 글루텐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또는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변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나 복통을 경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끼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여러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즉 알레르기나 소화 문제를 가진 분들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물성 단백질이나 소화가 용이한 형태의 제품을 선택해 안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장기에는 단백질이 신체 발육과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체내 칼슘 배출을 촉진해 골밀도를 저하시키거나 신장에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에 치우친 식사는 다른 필수 영양소의 섭취를 방해하여 전반적인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식품을 통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건강한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공된 보충제보다 자연식품을 통한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며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통한 근육 형성이나 체중 감량을 목표로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평소에 신장이나 간이 처리해야 할 단백질의 양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탈수, 체중 증가뿐 아니라 체내 칼슘 배출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골밀도 저하 및 기타 대사 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운동 강도와 개인 체질에 따라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은 달라지므로 무조건 보충제에 의존하는 식습관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 사용은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자연식품을 통한 균형 잡힌 식단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유익하기만 한 것인가, 동시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섭취가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신장, 간, 심혈관, 소화기계 문제를 가진 분들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무분별하게 보충제를 사용하는 분들 모두가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단백질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표시해 주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시면 앞으로 더 검증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싱싱정보통이었습니다.